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학교 급식에 1,174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2020년 전라남도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초중 무상급식, 논-GMO 식재료 지원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570억 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556억 원, 논-GMO 식재료 지원 사업에 48억 원입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에 대한 합의서가 채택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해룡 지역 주민들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최종 합의 내용도 당초 경제청이 약속했던 것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용해로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던 지난 8월, 광양경제청이 반대 측 주민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괴의 순도는 99.7%. 하지만 최근 체결된 사자 합의서에는 95%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제청이 원료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며 뒤늦게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 용해로 설비를 확대하거나 증설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주민들과 협의하면 설비 증설 등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경제청장이 주민들을 설득했던 말과 결과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주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행정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청은 세풍산단 인근 주민 대부분이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여전한 상황. 여기에다 순천 해룡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합의서를 졸속으로 체결했다며 무효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갖다 기만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서로가 전혀 이제 틀리니까요. 협의를 우리는 원천 무효다. 지난 5월엔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뒤늦게 용해로 2기가 4기로 정정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제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알루미늄 공장에 대한 갈등이 재점화되거나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를 경제청 스스로가 키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여수에서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차량은 이미 양산 중이고 앞으로 지원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수소차 보급의 성패는 역시 충전 인프라에 달려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당 7천만 원인 상용 수소 전기차 넥소. 여수시는 올해 이 차를 사고자 하는 시민 25명에게 대당 3,75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값의 절반 이상입니다.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수소 산업의 중심을 지향하는 지역의 전략이 맞물려 차량 보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됩니다. 내년까지는 모두 100대를 공급하고 내후년 200대, 오는 2023년까지는 모두 700대의 수소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정도의 수량은 받을 겁니다. 내년 예산도 확보는 됐습니다. 지금. 민간 수소 충전소도 내년 3월이면 가동됩니다. 지난 2010년 시범 사업으로 이미 충전소를 설치했던 여수산단의 수소 전문업체입니다. 이 충전기보다 2배나 높은 압력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내년 초면 도내 처음으로 이곳에 설치됩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단 한 곳뿐인 충전소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수소 충전업체는 당장 수익을 내기엔 차량이 너무 적다는 모순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한 2년, 3년 정도 후 이 정도면 한 400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때 정도 되면 이제 뭐 손익분기점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더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또 충전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지, 고효율 무공해 차량의 대표 주자인 수소차 보급에 성패를 좌우할 핵심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도민들의 개인 소득이 지난 2000년 이후 18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이 통계청의 2017년 지역소득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2017년 1인당 개인 소득은 1,593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8년째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남은 1인당 개인 소득과 함께 민간 소비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1,411만 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아 저소득이 저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적 악순환 구조에 처한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설령이 만료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두 척의 여객선 중 조국호의 설령이 만료돼 폐선됐지만 대체 선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하나의 노선만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문도 인근 주민들은 대체 선박을 시급히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선사 측은 아직 대체 선박 도입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 현직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의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가 뒤바뀐 과정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미 구속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보다 윗선의 책임이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정삼 전 국장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경이 어떠신지? 검찰은 이 전 국장과 함께 정종재 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이 중앙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부당하게 변경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탈락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공고 규정을 광주시 스스로 어기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감사를 진행한 행정행위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또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최초 점수 산정 자체가 잘못됐었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바로잡은 적극적 행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입니다. 만약 현직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는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락업체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위가 뒤바뀐 업체들과 이들 고위 공무원들에게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마라톤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시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일부터 9일간 진행되며 내년 본 예산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됩니다. 시의회는 또 이번 회기에 조례안 17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4건 등 20여 건의 심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학교 건물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최근 목포 모 고등학교 매점 화재 등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 때문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이 수련시설로 허가 등록되고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의 기능 보강 권고도 등한시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따뜻한 강진에서 키운 딸기가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생산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운 종묘로 농사지은 덕인데요. 새 농법에 거부감이 적은 새내기 농부들이 딸기 조기 수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 직장 생활을 하다 지난해 귀농한 새내기 농부 36살 정철 씨. 첫 해 농사를 한 게 무색하게 딸기 농사가 잘 지어져 강진군에서 손꼽힐 정도로 빨리 수확하는 농가가 됐습니다. 일단 도시 생활보다는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마음도 더 편하고 그런 면은 있는데 농사가 그렇다고 쉽지는 않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강진 지역에서 딸기가 나는 철보다 한 달 빨리 딸기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1kg에 25,000원 선에 납품해 여기저기 너나 없이 수확하는 12월 중순보다 평균 5,000원가량 수익도 좋습니다. 초봄 수확철과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두어 달 겹쳐 흔히
1년 14달 농사로 불리는 딸기 농사. 수확에 집중하다 보면 모종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새내기 농부들은 새로 보급되는 육묘 기술 등 신농법을 거부감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량한 묘를 심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묘를 만드는 육묘 기술을 배양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새내기 농부들의 딸기는 선배 농부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 선별장을 통해 올 겨울 동남아 수출길에도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지사가 민간 체육회장 첫 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체육인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초대 민간 전남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도내 체육인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지난달 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다음 달 6일부터 14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거쳐 15일에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여수 웅천지구에서 학생 과밀화에 따른 중학교 부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무경 의원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2024년이면 웅천지구 내 초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이 약 560여 명이라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교육지원청은 웅천지구의 학생들이 지망할 수 있는 중학교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럴 경우 통학거리가 늘어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남도가 한전산업개발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전남 스마트 음성알림이 앱을 보급합니다. 전남도가 이번에 한전산업개발과 함께 개발한 전남 스마트 음성알림이 어플리케이션은 지역민들에게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이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까지는 서쪽을 중심으로 살짝 스치는 정도에 그치겠지만요. 오후부터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전국에서 요란스레 오겠습니다. 일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강원 높은 산간으로는 눈이 조금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문제는 이 비구름 뒤로 몰려오는 한파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수능일인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데다가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낮겠습니다. 또 이른 시간대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고사장 가는 길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남서부 지역에서는 황사 유입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대기질이 대체로 괜찮겠고요. 오후부터 육지와 바다 모두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6.5도, 대구 4.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서 서울이 13도, 광주와 대구가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인 모레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